네, 어르신들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너무 발발해서 사실은 다니기도 되게 좀 겁나죠. 네, 만나는 순간까지, 시간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 이처멸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침점 하나를 배웠죠. 이처멸이라고 해서 어디에 어떤 질환을 예방한다고 했죠? 네, 뇌질환,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반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위로 폭 솟는 이 한가운데 점을 침을 놔주시거나 또 이제 사열기를 이용해서 피를 한 방울 내주시면 사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마비 증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뇌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척추, 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자, 뼈는요, 자, 우리 이제 뼈를 알기 전에 우리 인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체에 이렇게 보시면, 자, 머리와 몸통과 다리, 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머리와 몸통을 잇는 뼈가 있죠. 가운데 목뼈가 있죠. 목뼈. 여기는 경추라고 합니다. 경추. 그래서 경추는 7개의 뼈로 되어 있죠. 자, 귀는요. 우리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귀는 내가 달려있는 내 귀가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달려있는 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내 몸의 형태로 내 몸을 본다면 귀는 거꾸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귓볼이 머리 부분이죠. 머리. 자, 그래서 머리와 이 몸통을 잇는 뼈가 경추, 목뼈죠. 경추. 그리고 자, 귀는 등신을 좀 잘 하시면 돼요. 등신을.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가운데 척추뼈가 있죠. 척추뼈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안에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신경을 다치게 되면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추와 먼저 찾기 쉽게 말씀드리면 경추와 우리 몸에 유일하게 가로로 치르는 뼈가 있어요. 그 가로로 치르는 뼈가 바로 이 좌골이죠. 좌골. 이 좌골뼈의 가운데 이렇게 나비 모양의 뭐가 들어가죠? 구 모양으로 된 여기가 고관절이라고 하는 엉치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좌골뼈와 그래서 이 귀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까 귓볼이 아까 머리라고 했죠. 머리라고 하면 머리와 몸통을 잇는 뼈가 뭐다? 경추다. 그래서 여기가 경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쉽게 찾기 위해서는 자, 경추에서부터 이 목뼈를 찾았으면 유일하게 가로지르는 뼈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좌골이라고 했죠. 여기가 가로지르는 뼈. 여기가 바로 좌골이에요. 자, 그러면 좌골과 자, 여기 뼈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Y자, 스몰 Y자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이 요추예요. 요추. 그리고 요추와 경추 사이에 이 가운데 뼈 있죠? 여기서 이렇게 또 쭉 나오시면 여기가 흉추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등 쪽에 있는 흉추. 자, 그래서 이 우리 인체에서도 경추를 찾았으면 가운데 여기 좌골뼈와 경추 사이에 등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여기 이 부분이 흉추가 되겠죠. 흉추. 그리고 여기는 요추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요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가운데 끝에 뼈는 미추, 꼬리뼈. 우리가 일명 말하는 꼬리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뼈를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처멸을 배웠죠. 이처멸은 어디라고 그랬죠? 발바닥. 여기가 이처멸인데 이처멸은 발바닥과 마주친다고 했죠. 발바닥.
발바닥인데 여기가 용천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용천혈. 자, 그렇다면 이천혈에서 바로 쭉 떨어지는 여기 가장 솟은 뼈, 여기가 발목이에요. 발목. 자, 그러면 이 귓바퀴 사이에 있는 그런 발목이 가장 높은 이 뼈가 발목이라면 이 안쪽 깊숙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곳은 여기는 뒤꿈치. 뒤꿈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건너편에는 발가락이 되겠죠. 발가락.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은 삼각점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인체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뒤꿈치가 되겠죠. 여기가 발가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발목이 된다고 되겠죠. 여기는 발가락, 여기는 뒤꿈치. 그래서 우리 인체상에도 발목과 발가락과 뒤꿈치 이렇게 삼각점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발이라고 하죠. 발. 자, 그래서 귀에서도 똑같이 인체에 똑같이 이렇게 낮은 삼각점을 이루는 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좌골에서 발목을 찾았으면 여기 또한 등분을 하면 되겠죠. 가운데 발목과 여기 엉덩이 뼈, 이 엄지뼈 가운데 뭐가 들어갔죠? 무릎이 들어가죠. 무릎이. 자,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추에서부터 발목까지 우리 인체에서 아까 등분을 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등분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고관절, 요추 바로 위에니까 여기가 고관절, 여기는 무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침점을 먼저 아셔야 어르신들 무릎 많이 아프시고 또 요추,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침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그 부분에 침을 이제 이거는 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침을 내가 붙이기만 해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절염.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관절염에는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요, 많이 쓰셔서 아픈 거예요, 사실은. 밭일 하시고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일을 오래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처럼 안 하면 더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사일을 오래 하시거나 한 가지 자세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아플 때, 저녁에 일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실 때, 아이고 하시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자, 저녁에 아픈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무릎이 아픈데 무릎 여기 앞에 바로 앞이 아니고 안쪽 있죠. 안쪽이 아프시면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류마티즘 있죠. 류마티즘. 얘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다 아는 병이죠. 많이 썼으니까 아픈 건 당연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류마티즘 같은 경우는 대장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내 세포가 정상적인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손가락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저녁에 아프다. 그러면 류마티즘은 아침에 아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손가락이 아픈 건 류마티즘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류마티즘 증상은요, 손가락이 아니고 여기 손등. 이 손등에 있는 관절이 아프신 거예요. 관절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 손등에 있는 관절이 조각조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로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관절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일그러지는 어긋나서 굉장히 이렇게 손 자체가 정상적인 손 모양과 다르게 그래서 류마티즘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렇게 손등이 정상적인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서로 이렇게 손 모양이 틀어지는, 관절이 틀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류마티즘은 먹거리 종류들을 많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통풍성 관절염이 있죠. 통풍성 관절염이 있어요. 자, 통풍성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라고 하죠. 얘는 우리가 많은 먹거리들도 먹지만 먹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잘못된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혈액에 요산이라는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요산이라는 걸로 인해서 요산이 생기면서 우리 혈액 안에 요산이 이제 정체가 되는데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얘가 배출을 못해요. 요산 형태로 우리 신장에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배설이 안 되고 얘가 결정이 돼요. 결정이. 우리 소금 같은 거 오래 이렇게 녹았는데 이게 적절한가? 그 딱딱하게 소금처럼 오줌 같은 거, 예를 들어 오줌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시골에 가면 오래 놔두거나 아이들이 이제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놔두면 그게 딱딱하게 이제 굳잖아요. 그렇게 결정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결정체가 손끝, 발끝, 발목 이런 쪽에 관절에 쌓이게 되면 걔가 그 요산의 결정체는요. 우리 유리 깨트리면 어때요? 삐죽삐죽삐죽하죠. 결정체 모양이 그렇게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신경을 팍 찌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통풍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옆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아파하세요. 그 통증은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통풍이 잘 생기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장탕. 그래서 내장탕 저도 과거에 내장탕 되게 좋아했거든요. 순댓국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질 좋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장탕 종류 또 그리고 우리 치킨, 기름에 튀긴 치킨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 기름에 튀긴 치킨과 찬 맥주, 우리 치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랜 시간 드시게 되면 이렇게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을 제가 띄워놨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귓볼이 머리라고 했죠? 자, 머리와 몸통을 잇는 경추뼈, 목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등, 흉추, 등에 보면 이렇게 우리 그 브래지어, 여자들도 브래지어 하죠? 브래지어 끈 뒷면이 바로 흉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위 배울 때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위가 안 좋아요. 소화기가 안 좋으시면 이 흉추가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뼈와 이제 내가 안 아팠는데 아프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 몸에 연관통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내 장기가 어느 한 곳인가는 아프고 있다. 그래서 흉추가 아프다. 뒤에 흉추가 아프다. 이건 소화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 위에 보시면 가운데 아까 스몰 아이를 가운데 만나는 스몰 아이 점이 있다고 했죠. 거기가 요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가 좌골. 자 위에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이제 과관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 그리고 발가락, 뒤꿈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척추 구조예요. 척추 구조인데 우리 경추 여기 목 있죠. 여기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C자형의 경추가 정상적인 경추예요. 근데 요즘 핸드폰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C자가 이렇게 반대로 C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추가 이렇게 우리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잖아요. 그럼 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추인데 귀로 봤을 때 이 경추점이 유난히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게을러요. 성향이 게을러요. 그거 이제 우리가
주변 분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옆쪽으로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북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목은요, 뇌진환에 걸릴 확률들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가운데 목 이렇게 어깨하고 거의 목하고 붙어 보이는 그런 분들 많이 보이시죠? 그런 분들이 거북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뇌질환에 걸리는 그런 확률들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추는 C자, 거꾸로 C자. 그리고 요추는 또 정상, 일반 C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정상적인 내 척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자가 서로 바꿔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디스크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디스크는 아까 요추는 5개의 그런 뼈로 되어 있죠. 5개. 그래서 그 디스크들이 이렇게 가운데 여기는 이제 5번 신경이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왔거나 했을 때 굉장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로 봤을 때 이런 디스크 증상도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골 신경통이에요. 자, 좌골 신경통은 어디예요? 아까 가운데 우리 귀에서 보면 유일하게 가로로 지나가는 뼈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좌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허리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리는 요추죠. 요추와 좌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배꼽 있죠, 배꼽. 배꼽으로 이게 뒤로 돌아가는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허리, 요추예요. 그리고 좌골은 그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거기가 유난히 아프시다. 그러면 좌골에다 침을 놔주시면 또 효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즈 관절염이죠. 자, 이렇게 뼈가 관절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연골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 부분들이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려면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야 해요. 이미 이제 이런 질환들이 유발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이라면 노인분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계속 물들을 많이 드셔야 돼요. 왜? 연골이요? 다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도 우리가 관절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류마티즘 보세요. 여기 손등에 이 뼈들이 정상의 손목은요. 그 뼈 하나하나가 다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류마티즘 관절염 보시면 손목이 어때요? 여기가 관절 그 뼈 하나하나가 다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관절이 일그러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이다. 그러면 발 뒤꿈치 바로 앞이 그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족저근막염인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귀에다 그 부분에 침을 좀 놔주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내가 많이 나가. 그럼 체중을 빼주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셔서 체중을 좀 줄이시게 되면 빨리 좋아지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풍이에요. 통풍. 이렇게 요산이 너무 많은 요산이 쌓이게 되다 보면 그게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결정체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결정체가 저 신경을 막 찔러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통풍을 앓으시는 분들도 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귓바퀴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귓바퀴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귀를 보고도 통풍이냐고 하면 인정을 하세요. 그럼 귀를 통해서도 그 통풍이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면 좋잖아요. 귀는 과거의 병도 보여주고 현재의 병도 보여주고 앞으로 미래에 올 수 있는 병도 미리 보여주는 게 귀예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증상이 보이면 내가 생활습관, 식습관들을 좀 바꾸셔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영상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겼습니다. 손주분들 계시죠? 손주분들이 키가
많이 크게 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키도 바로 이 성장판들을 귀를 통해서 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성장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에요. 물. 좋은 물. 우리가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되고 칼슘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단백질을 합성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2배까지 성장한 뒤에는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8배까지 늘어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십 배까지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장판 내 연골세포가 물을 이용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제가 아까 그랬죠?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관절염이 생긴 경우라도,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수분이 되게 부족하세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서 내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귀한 손주들, 키 크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키 크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많이 마셔주시는 게, 이렇게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예요, 아이.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귀가 여기가 다리 부분이죠. 근데 어때요? 실핏줄이 있죠, 실핏줄. 저렇게 아이들이 실핏줄이 저렇게 생긴 경우에는 저 아이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먹게 하고 영양소들을 많이 먹게 하면 성장판이 저렇게 열렸을 때 키가 크는 게 아니라요.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는 최대한 좋은 물과 영양소들을 많이 집어 넣어주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가 쑥 크게 돼요.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얘는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고 어른들이 저렇게 어르신들이 저렇게 다리 부분에 실핏줄이 있으면 거기는 아픈 거예요. 관절염 증상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봤을 때 그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침을 좀 놔주시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핏줄이 있죠. 핏줄이 있다는 것은 얘는 지금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네, 여자분이신데 무릎도 아프시고 고관절도 아프세요. 무릎은 아까 그랬죠. 제가 무릎이 아플 때는요. 소화기가 안 좋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무릎 뒤쪽 우리가 오금증이라고 하죠. 오금이 내가 아파. 얘는 품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금이 아프다라고 느끼시면 얼른 귀를 사회를 해주시면 그런 품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도 아프시죠. 저분들은 이제 소화기, 위가 안 좋으셔서 이제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분도 어때요? 귀 색깔이 중간중간에 노란빛이 들고 다리 부분이 무차고 위에 보시면 무릎에 핏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가 안 좋으세요. 소화기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어디에요? 어깨도 아프세요. 어깨도. 그러니까 소화기가 안 좋으면 무릎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여 뒤에 흉추 이 부분도 아프세요. 나중에 이제 소화기 할 때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분은 어때서요? 이분은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에 당뇨가 있으세요. 당기가 있으셔갖고 여기 가운데 뼈가 노랗죠. 노랗고 여기 중간중간에 또 노랗게 경추 목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픈 데가 연세가 또 있으시기도 하고 많이 아프셨었는데 자 이렇게 제가 한 달 정도 침을 좀 놔드렸어요.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죠? 저쪽 귀보다는 색깔도 고름같이 들어있는 저 노란빛도 없어졌고 가운데에 여기 당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노랗게 저렇게 당기가 보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색깔도 많이 좋아졌고 귀 색깔이 조금 건강해지셨어요. 저쪽보다는. 그래서 이런 침점들을 우리가 침을 놓고 좋은 물 많이 마시고 식습관 바꾸고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아프시고 관절 아프신 부분들 이렇게 침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키시고 또 치료하셔서 좀 질 좋은 우리가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뼈점에 뼈 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좋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